이번 영상에서는 최악이자 최고의 주령 마히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히토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태어난 특급 주령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으로 치면 아이 같은 성격으로 호기심이 많고 순진하고 쾌활한 편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괴롭히기, 관심 있는 것은 인간, 싫어하는 것도 인간이며 동족인 주령은 가족이나 친구처럼 대하지만 인간은 기본 노골적으로 깔보고 있어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것에 망설임이 없고 인간의 생명을 장난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등 지극히 저주답게 냉혹하고 교활합니다. 인간의 표면에 나오는 정의 감정이나 행동에는 반드시 뒤가 있지만 부의 감정인 증오나 살인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고 거기서 태어난 저주인 자신들이야말로 순수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짜인 인간을 말살하고 저주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켄자쿠와 손을 잡고 고조 사토루의 봉인과 스쿠나의 그릇인 이타도리를 끌어들이기 위해 움직입니다. 보통 멤버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조오보지만 높은 잠재 능력으로 특급 주령 집단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분방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고지식하고 은근 꼼꼼한 조오고가 화를 내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아빠와 철없는 아들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공포에서 태어난 주령답게 주령 중에서도 특히 인간다운 감성의 소유자로 시집을 읽거나 극장에도 가고 보드게임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마히토가 읽고 있던 구름의 거인이라는 책은 게게 선생이 중학생 시절 블리치의 작가 쿠보 선생을 동경해 썼던 시집으로 한마디로 중2병 흑역사 노트라고 합니다. 그 시집의 원본은 사파를 마음에 들어한 후배에게 줬는데 지금은 후배의 연락처도 몰라서 어디에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며 내용은 상당히 공포스럽다고 하네요. 상대의 영혼에 닿아 영혼의 형상을 조작함으로써 대상의 육체를 형상과 질량을 무시하고 생각하는 대로 변형, 개조하는 술칙입니다. 자기 영혼의 형태를 지각한 다음 영혼을 주력으로 보호하는 것 외에는 방어 수단이 없고 비술사는 건드린 순간 끝입니다. 주술사는 무의식적으로 영혼을 주력으로 감싸고 있어서 일격으로 행동 불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전투에 의한 데미지, 마히토와 상대의 역량 차이에 따라 결국 여러 번 만지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조된 사람은 두 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며 반전 술식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자신에게 사용하면 육체를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고 리스크도 없어 육체를 무기로 바꾸거나 신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의 형태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육체를 재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공격 이외의 사용법으로 반전 술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중상이나 선천적인 신체의 결손을 개조를 통해 치료할 수 있어서 만약 마히토가 같은 편이라면 이에이리의 버금가는 매우 유용하고 귀중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주령인 마히토의 성격상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일은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상상력만 있으면 응용의 끝이 없는 술식이지만 상대의 영혼에 간섭하기 위해서는 원형의 손으로 만져야 하므로 육체를 변형시킨 상태에서는 즉사 공격을 발동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육체는 그 크기에 비례해 조작성과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가이조온 인겐 무의전변으로 영혼을 조작, 괴물화, 기형화되어 마히토에게 조종당하는 인간입니다. 주령이 아닌 원래 인간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원래 인간의 질량과는 상관없이 손바닥 크기부터 거대한 것까지 만들 수 있고 손바닥 크기의 개조 인간은 언제라도 꺼낼 수 있도록 체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조된 후에도 의식이나 뇌의 정보는 조금 남아있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마히토는 이것을 영혼의 땀이라고 말합니다. 트랩이나 인해 전술 등 공방에 걸쳐 사용하며 억지로 형태를 바꿨기 때문에 싸우게 되더라도 단시간에 쇼크사합니다. 다주우권 2개 이상의 영혼을 융합하는 기술입니다. 맞다이 다중혼에 의해 발생한 거부 반응을 이용해서 영혼의 질량을 폭발적으로 높여 상대에게 쏘는 기술입니다. 소비하는 개조인간의 수에 비례해 공격 범위와 공격력이 증가해 광범위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기코인스의 따이 거부 반응이 약한 다중혼을 융합시켜 만든 개조인간입니다. 복수의 영혼을 일순 태워버리는 것으로 폭발적인 파워를 얻은 초공격형 개조인간으로 공격에 특화되어 있어 내구력은 낮습니다. 문싱 외견, 성격, 사고회로 모두 본체와 완전히 동일하며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본체보다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 개조는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육체 변형이나 재생은 본체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해기되는 본체의 방어력이 분열 후의 크기나 주력 배분에 비례해 저하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곡센 타격과의 오차 0.000001초 이내에 주력이 충돌하는 순간 발생하는 공간의 비틀림으로 주력이 검게 빛나고 그 위력은 평균적으로 통상의 2.5배승이라고 합니다. 이타도리의 필살기이자 주술사만의 것이라고 여겼던 코쿠센을 마히토가 성공시키며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헨세츠 소쿠레 따이
흑선 발동으로 포착된 자신의 진짜 영혼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무의전변으로 자신을 개조한 것으로 영혼의 우화를 잃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이자 마히토의 참모습입니다. 이 형태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육체 변형에 의존하지 않는 육탄전을 구사하는데요. 특히 팔꿈치에 가시 모양의 검은 블레이드 이외에는 변형하지 않는다는 속박에 의해 강도를 끌어올려 그 힘은 원형의 200%라고 합니다. 여기에 변형 시간을 짧게 한다는 속박을 더해 강도를 거의 떨어뜨리지 않고 중거리 공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손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무의전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격투전에 더해 팔꿈치 움직임에 맞춘 블레이드에 의한 참격이나 꼬리에 의한 타격, 머플러 같은 촉수로 사지를 휘감아 움직임을 묶는 등 여러 공격 수단이 있습니다. 료이키 테이칼, 지헤이 엔동가. 영역전개 안에서는 영혼을 건드려 육체를 변형시킨다는 수식이 필중 효과로 작용, 회피불능의 즉사 공격이 됩니다. 즉, 영역 안에 적을 끌어들인 시점에서 거의 승리가 확정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격이 높은 영혼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수식의 한계는 그대로입니다. 스쿠나의 그릇인 이타도리는 자연스럽게 영혼의 윤곽을 인식하고 있어 본인에게도 확실한 자각 없이 마히토의 영혼을 직접 공격해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쿠나의 영혼은 격이 달라 마히토는 스쿠나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타도리에게는 무이텐펜이 통하지 않습니다. 쿠기사키의 추령주법 공명은 대상으로부터 결손된 신체 일부 위에 인간 모양의 형체를 두고 못을 박아 본체에 데미지를 주는 수식입니다. 이것을 마히토의 분신 전부를 매개체로 삼아 공명을 발동, 분신을 경유해 본체로 이어진 공명은 본체의 영혼에 데미지를 주고 다시 그 영향이 분신에도 돌아와 이중으로 데미지를 줍니다. 마히토는 자신의 힘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행동하며 무의전변으로 많은 사람을 재미삼아 죽이거나 개조 인간을 만들어내는 실험을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자신이 사람을 살해하는 현장을 목격한 요시노 준페이를 만납니다. 왕따를 당해 등교 거부를 하고 있던 준페이는 자신을 긍정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마히토에게 바로 넘어가 복수를 결심하지만 마히토에게 있어서는 그냥 희귀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감각이었습니다. 주령에 의한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나나미는 마히토와 만나고 1급 주술사라는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시험해볼 수 있는 상대가 나타난 것에 기뻐하며 나나미를 몰아붙이지만 시간의 노동에 의한 속박을 해제한 나나미의 술식으로 무승부의 형태로 서로 물러납니다. 이 싸움을 통해 나나미는 1초라도 빨리 재령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판단했으며 마히토에게는 자신의 술식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한편 준페이는 이타도리와의 교류로 엄마를 생각하며 복수를 포기하기로 하지만 마히토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이용해 준페이 엄마를 죽이고 그것을 왕따에 의한 것으로 가장해서 준페이를 복수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이타도리는 그 선함과 공감 능력으로 준페이를 설득하고 화해 무드로 향하는 둘 앞에 나타난 마히토는 준페이를 개조인간으로 바꾸며 살해합니다. 그때까지 친절한 얼굴로 대하던 마히토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것인데 주령으로서 마히토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 장면이고 그런 그에게 속아 목숨을 잃는 준페이의 어리석음과 가련함에 참 슬펐습니다. 이타도리는 준페이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목숨도 긍지도 미래도 내던지고 스쿠나에게 부탁하지만 마히토와 함께 도리어 깔보며 비웃고 이들의 본성을 깨달은 이타도리는 진심으로 죽이겠다고 선언하죠. 애초에 마히토의 목적은 이타도리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상대를 죽이지 못해 스쿠나에게 의지하게 만들어서 스쿠나가 유리한 속박을 걸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히토가 이타도리보다 강해야 하는 것이 대전제인데 뚜껑을 열고 보니 이타도리는 마히토의 천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나나미까지 참전해 죽음 직전까지 몰리지만 자신의 죽음에서 영감을 얻어 주력의 핵심에 다가서며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라도 된 듯이 멋지게 영역 전개를 습득합니다. 영역 안에서 나나미를 끝내려는 찰나 이타도리가 무리하게 영역의 결계를 깨고 침입하고 필중 효과 탓에 또 한 번 스쿠나의 영혼을 건드리며 심기를 거스른 바람에 스쿠나에게 치명상을 입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스쿠나의 막강한 힘을 보고 자신들이 패배하더라도 스쿠나만 부활하면 저주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메카마루의 조종자인 무타코 키치는 처녀 주박으로 선천적인 신체 결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히토의 무의전변으로 치료하는 대신 주술계 측에 정보를 제공하는 거래를 하는데요. 하지만 고전 교류회에서 쿄토코 학생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속박을 어겼기 때문에 거래는 끝나고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마히토는 코오키치를 치료합니다. 치료를 받으면 자신을 살려두지 않을 것을 알고 있던 코오키치는 자신이 만든 거대한 메카마루와 그동안 미화를 지켜보며 모방한 간이 영역으로 맞서지만 결국 마히토에게 살해당합니다. 동료들과 너무 만나고 싶은 코오키치와 너무 저주스러운 얼굴을 한 마히토가 대비되어 SNS에서도 한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부야 사변에서는 고조 사토루를 봉인하기 위해 1000명의 개조인간을 만들어 조고, 하나미, 초소와 함께 일반인을 방패로 삼아 봉인까지의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고조의 봉인에 성공하자 이타도리를 죽이고 싶다는 본능과 욕구를 드러내며 마히토가 먼저 이타도리를 만나면 죽이고 조고가 만나면 손가락을 먹여서 스쿠나의 힘을 돌려놓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계속된 전투로 중상을 입은 나나미를 먼저 만나고 이타도리의 눈앞에서 나나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타도리를 수색하기 위해 미리 2개로 나눠둔 마히토의 분신과 쿠기사키가 교전하고 본체는 이타도리와 일진일퇴의 공방을 계속하던 중 이타도리에게 정신적인 데미지를 주기 위해 분신과 합류해서 또다시 쿠기사키의 반쪽 얼굴을 날려버립니다. 그것을 본 이타도리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마히토는 나야말로 저주다 라고 말하며 저주로서의 긍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코쿠센을 발동시킵니다. 마무리 일격을 하려는 순간 부기우기로 위치를 바꾸고 브라더를 구하기 위해 토도가 원군으로 참전, 토도의 꾸짖음과 쿠기사키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이타도리는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3명 모두가 120%의 포텐셜을 끌어내기에 이르고 마히토는 2대1로 맹공을 당하면서도 고조를 모방해서 0.2초 영역을 전개하고 토도는 왼팔을 잃습니다. 2번의 흑섬으로 자기 영혼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은 마히토는 곤충이 우아하듯이 영혼의 우아를 이뤄내는데 이타도리는 이것을 보고 주령으로서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서로 결착이 가까워짐을 예감한 두 사람은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는데요. 마히토는 이타도리가 코쿠센을 날릴 것을 예상해 미리 대책을 세우지만 이타도리는 케이테켄을 사용하고 코쿠센의 의식을 둔 마히토의 반응이 늦어진 틈을 타서 토도가 부기우기를 발동하는 것처럼 속여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타도리가 최대 출력의 코쿠센을 성공시키며 겨우 결착이 납니다. 마히토는 이타도리에게 공포를 느껴 등을 보이며 도망치는데요. 등 뒤의 상처는 수치라고 말하는 멋진 분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마히토는 참 주령다웠습니다. 저주는 저주답게 본능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포를 느끼면 도망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인간이라는 본질에 충실한 그야말로 인간에게서 태어난 주령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마히토의 눈앞에 켄자크가 나타나 주령 조작술로 흡수됩니다. 흡수된 주령은 흡수된 시점에서 성장이 멈추지만 이타도리와의 전투로 극한까지 성장을 이룬 마히토를 흡수해서 켄자크는 원격 조작에 의한 무이텐펜을 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켄자크에게 이용되는 형태로 그 생애를 끝낸 마히토지만 마히토를 사망이 아닌 생사불명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마히토의 마지막 대사 때문입니다. 마히토는 켄자크에게 흡수되기 직전 알고 있었어. 왜냐면 나는 너희들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작중에서 마히토는 머리가 아주 좋은 모습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미리 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켄자크를 의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고조가 봉인된 후 이타도리를 죽이느냐 마느냐 의논을 하고 있을 때 켄자크가 자신은 옥문강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니까 사양하겠다고 하자 마히토의 눈빛이 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히토와 조오고의 목적은 저주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고 고조가 있으면 그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고조를 봉인시키는 데 협조한 것이겠죠. 그런데 고조를 봉인한 시점에서 켄자크의 태도는 이미 목적 달성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고조의 봉인과 마히토의 흡수, 이 두 가지가 끝나면 켄자크에게 있어서 이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에 마히토가 그런 마음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끈질긴 모습을 보여준 마히토가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마히토의 오드아이 때문입니다. 마히토는 오른쪽 눈동자에 색이 없고 왼쪽은 짙은 색인데요. 만화에서는 애니만큼의 표현은 어려우니까 보통 오른쪽은 흰색, 왼쪽은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도망치던 마히토가 켄자크를 만났을 때는 제대로 오드아이로 그려져 있는데 켄자크가 이타도리를 공격한 후 흡수되기 직전의 마히토의 왼쪽 눈은 흰색입니다. 작가의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있지만 마히토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두 개로 분리되어 오드아이가 사라지고 한쪽은 도망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쿠기사키와 싸울 당시의 마히토의 분신은 무이텐펜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자신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타도리 토도와 싸우면서 최종 형태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진화 후의 분신이라면 본체와 마찬가지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마히토의 능력이라면 크기를 한 개까지 작게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히토는 지적 탐구심이 매우 강한 데다 주술 센스는 작중 톱클래스로 순식간에 학습, 성장해가는 매우 위험한 존재로 싸움 속에서의 시행착오를 진심으로 즐기는 전투강 기질마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혼의 구조를 이해하고 닿을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의 희로애락과 감정은 영혼의 대사에 지나지 않고 생명에는 가치가 무게가 없다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시부야 사변에서는 1000개의 개조인간을 준비하고 그 전에 실험으로 희생된 인간이나 몸에 지니고 있던 개조인간까지 합치면 작중 가장 인간을 많이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공포에서 태어난 주령답게 나쁜 의미에서의 인간다움이 요소요소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간의 추악한 면을 다 모아놓으면 마히토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나나밍을 죽인 마히토가 싫지만 애니에서의 목소리와 얼굴은 좋아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